안녕하세요. 깨는 언니예요.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징크스예요. 징크스. 누구나 징크스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은 징크스, 트라우마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저도 징크스가 있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나 뭐 이거 하면은 꼭 이렇게 되더라. 이게 분명히 서너 가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징크스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징크스나 트라우마나 이제 징크스는 내가 습관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라우마는 어떤 사건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고. 근데 저도 트라우마 이게 모든 거는 내 한계치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막 이거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 한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순간 한 단계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두 좀 사람들이 이 한계를 넘지 못해요. 요 밑에서 깔딱깔딱 하다가 포기. 그래서 절대 이걸 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개 중에 넘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한계. 그 한계는 누가 정해? 내가 정해요. 모든 거는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늘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 삶을 살면서 힘든 순간을 경험을 하잖아요. 누구나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회피 성향을 모두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사람은 없어요.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여자들은 솔직히 이제 일적으로 성공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업무적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 밑에서 놀다가 그냥 거기서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일을 뛰어넘어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고. 이게 내 한계를 뛰어넘느냐 뛰어넘지 못하느냐. 그런데 또 여자들이 잘하는 게 내적인 한계예요. 이거를 뛰어넘어 버려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절망적이고 이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어서 조금 더 단단해지고. 근데 남자들은 이 감정적하고 상관없이 업무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에이, 집 사라. 돈 안 버는 집 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너가 돈 버는 시간에 이 집사람은 다른 걸 키웠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제 한계를 이제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무엇이든 어떤 면이든 내가 한계가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든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딱 뛰어넘는 순간에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숨이 턱까지 차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 모든 상황들이 겪었잖아요. 내가 겪어왔잖아요. 근데 넘는 순간 알게 돼요. 이렇게 하찮은 거로 내가 내 숨통을 조이고 있었구나. 그 느낌이 드는 순간 나는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만큼이 왔을 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넘지 못하면 안 되죠. 그 밑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절대 넘지 못해요.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리고 트라우마 얘기하니까 저는 트라우마가 원래 없기도 했었지만 딱 한 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큰애가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2, 3년 뒤에 뭐 지인들이랑 어디 캠핑 같은 걸 갔어요. 아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엄청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뭘 하다 보니까 지인이 자기 핸드폰을 나한테 주면서 잠깐 갖고 있으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받고 있었어요. 받고 이렇게 잠깐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진동으로. 진동 울리니까 나만 알 거 아니에요. 봤어요. 봤는데 핸드폰에 이름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아들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되게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많고 막 그런 데에서 모든 게 그냥 조용해졌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어떤 시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핸드폰에 아들. 거기에 내가 한 10초 정도였을 거예요. 10초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죽은 내 아들한테 온 전화일까? 이걸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지인이 맡겼잖아요. 순식간에 딱 뺏어가서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뺏어갔는데 내 손은 그대로예요. 아직 제가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 경험을 하고 너무 심장도 뛰었고 그때 당시에 그 10초 정도였거든요. 모든 상황이 멈춘 그냥 시간이 정지되어 있었어요. 저한테는 10초가 그냥 정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게 트라우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게 아이가 가고 난 하늘나라로 먼저 간 이후로 저는 그 또래 아이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거를 저는 몰랐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말도 잘 걸고 어디가 니네 뭐 몇 살이야 몇 학년이야 막 하는데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그 남자 또래 아이한테는 말을 안 거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그걸 내가 인지한 순간 아 이거 너무 아픈 거구나. 이거 너무 괴로운 거구나. 이게 트라우마가 뭔지 저도 알겠어요. 진짜 그냥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평소에 긴장하거나 뭐 떨림, 뭐 공포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언제나 평온하게 뛰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처음 경험한 거죠. 아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어? 그거를 이제 트라우마든 징크스든 다 내가 컨트롤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극복했던 것 같아요. 뭐 극복해가지고 극복하는 게 아니고 부딪혔어요. 왜 거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공포 느끼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아주 조금씩 접근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저도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내가 극복하게끔. 저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고 싶어요. 나한테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없는 거잖아요. 약점을 안 만들고 싶어요. 약점을 있는데 이걸 감추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아이가 나의 약점이 되는 건 싫었거든요. 누구라도 그걸 무기로 삼고 내 가슴을 찌르게 두고 싶지 않아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내 약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사소한 걸 약점으로 둘지언정 그 아이가 내 약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트라우마를 좀 이겨냈죠.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로 얘한테도 말 잘 걸고 머리도 잘 쓰다듬어주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때 그게 너무 충격이 컸었어요. 내 생에 내 삶에 이런 트라우마가 이런 게 트라우마야? 시간이 멈췄다니까요. 징크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명확하진 않지만 어렸을 때 친구가 사우나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새벽에. 근데 나는 그 친구랑 되게 친해서 같이 이제 눈도 못 뜬 채로 같이 새벽에 사우나를 갔어요. 근데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을 따라갔는데 사우나만 갔다 오면은 뭐가 잘 안 됐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뭐 작은 사소한 건데. 근데 그거를 내가 끼워 맞추게 한 거죠, 계속. 그러니까 정말로 사우나를 하고 온 날은 뭐 예를 들면 컵이 깨진다? 아니면 내가 다리를 삐끗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뭐 그런 게 계속 일어나니까 나 진짜 나 사우나 가는 거 좀 무서워. 안 갈래.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만든 거잖아요. 지금 와보니까 그때만 있었던 그 징크스들은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깰 수 있다? 내가 키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징크스 생각하다가 내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징크스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징크스 하나하나 생각할 그런 여유가 제 삶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살아내기 너무 벅차고 힘들었거든요. 예전에 누가 자기 내가 살아온 거를 점수로 했을 때 몇 점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다들 진짜 막 20점, 30점, 40점, 뭐 빵점, 뭐 이런 점수들을 냈는데 저는 100점을 냈어요. 정말 너무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저는 100점이었어요. 진짜 100점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안 죽고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숨쉬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이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100점이라는 거를.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대신 살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몇 명이나 살아남아 있을까요?
그게 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라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몇 점을 줬어요. 너무 씩씩하게 내 삶을 피하지 않고 정말 맨 앞에서 다 그 창들이 오고 칼들이 오는 걸 다 받아내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을 제가 안 좋아해요. 그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 숨어본 적도 없고 뭐 피한 적도 없고 그냥 저는 맨 앞에 선두에 서는 사람이에요. 비가 모진 폭풍우가 온다 한들 저는 피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그냥 온몸으로 맨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사랑이란 우산을 같이 씌워주는 것도 참 좋죠. 근데 그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자기만 쓸 수 있는 조그만 우산이지 파라솔 같은 우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한 명도. 그래서 그 자기만 겨우 쓸 수 있는 우산을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둘 사람 다 졌느니 그냥 나와 함께 그 비를 같이 맞아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상대가 비를 맞고 있다 하면은 요만한 우산 들고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낑겨서 씌워주는 거 나쁘지 않지만 저는 그 우산, 작은 우산 버리고 그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그 비를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나와 같은 사람을 바라는데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있는데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죠. 내가 인간관계를 그렇게 막 넓혀가면서 뭘 하지 않으니까. 징크스 생각해보면은 그때에 내가 그렇게 큰 일이 없었고 그냥 작은 일상 속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쳇바퀴 일상 속에서 겹치는 우연들을 내가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내가 징크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감사하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거에. 세상에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더 잔인하고 더 이상하고 기괴한 일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돼요. 징크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그 하나의 폭풍우에 내가 휘말려 버리면 딱 한 개의 폭풍우에 휘말려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제 경험상 징크스든 트라우마든 진짜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트라우마는 정말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면은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고통, 그 숨막히는 그게 어떤 건지 저도 경험을 해봐서 참 조심스러운데요. 나란 사람은요, 나 지금 김수인이 아니고 이걸 보고 있는 당신들, 나는 되게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 뿐이거든요. 나는 약해 이렇게 뱉었으니까는 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아닌데 실제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트라우마가 있다 하면은 나는 나로서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막 최소한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계속 내가 나한테 이거를 계속 크게 해도 부족할 판에 내가 가진 능력치를 아주 작게, 그리고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그럼 먼지가 되어서 사라질 거예요. 말이 쉽다, 뭐 너니까 그렇게 하지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고 하나하나 다 해봐서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할 수 있는데 더 잘나고 더 괜찮은 사람들인데 왜 못하겠어요? 저는 늘 그런 데 있잖아. 쟤도 해? 그럼 나도 할 수 있어. 그 제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에요. 무작위의 다수 중에 한 명. 저 사람이 뭘 했어? 그럼 내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 있어. 그러면은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어. 좀 진짜 이런 마인드로 하나씩 지금 제가 최근에 가죽 공예? 그게 갑자기 또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의 관심사는 뭐 항상 내면이다, 요쪽에만 쏠려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하나씩 탁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죽 공예가 배우고 싶은데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먼저 검색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러겠죠. 근데 나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저는 이게 육체적인 거 힘을 쓰고 기계치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해요. 그 간단한 사용 설명서 그거마저도 제가 잘 못 보더라고요. 바보는 아닌데 이게 능력치가 살짝 좀 딸린다고 해야 되나? 전 그래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이만큼 있으니까 이걸 너한테 부족한 부분 줄 수 있고, 나는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너가 이걸 잘해? 그럼 나한테. 이렇게 보완하는 관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좀 가족 공유가 내가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삼천포로 자꾸 안 빠져서 참 다행이다, 많이 고쳐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삼천포로 잠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요. 징크스하고 트라우마 이런 거는 내 거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저 늘 하는 말인데, 내 감정은 내 것이니까 내가 조절해야 된다. 내가 컨트롤해야 된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는 내 것이 아닌 거다. 이해되셨죠? 뭐 징크스, 트라우마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해요. 그냥 극한의 상황을 자꾸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나는 행복해지려고 참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어느 날 나는 지금 행복한가라고 나한테 되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느낌은 난 지금 불행하지는 않아 였어요. 이 모든 태풍이 이제 끝난 그 이후겠죠. 난 불행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걸 물고 늘어졌죠. 그래, 불행하지 않는 거는 행복한 거야. 내가 지금 안 불행하잖아.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 불행하지는 않는데 웃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잘 웃지 않는 거예요. 아직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한테 그래, 불행하지는 않는데 조미료를 살짝 좀 넣어보자. 좀 웃고 살자. 그래서 내 삶에 웃음이라는 걸 좀 선사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괜찮아졌거든요. 내가 나를 좀 근사하게 만들어 가봐요, 같이. 지금까지 깨는 언니였습니다.